아니 방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찍었던 건물 중에 하나 집주인분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뭐 촬영 중이라 그러고 말았는데 아쉽네. 그러게. 그분이 성함이 혜인이 아닐까? 그 여자친구 이름이 혜인인 것 같은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다중주택 찾는 느낌 나네요. 다중주택 부지. 야, 여기는 전형적인 단독주택이다, 그지? 이거 봐. 옛날 우리 할머니 집에 있던 옥상의 그 약간 그 패턴이야. 네. 그지? 바로 대문. 대문 있고 단독주택. 진짜 찐 단독주택. 찐 단독이다, 진짜. 지금 여기는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작은 필지에서 주택 개발을 할 때 3종의 이점을 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몇 개 필지를 연달아 사가지고 빌라를 짓거나 해야지 뭐 30평, 40평대에서는 용적률을 다 찾기가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일조권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 필지로 개발하려면 평수가 크거나 준주거를 가셔야 될 것 같고, 한 필지의 주거 지역이면 역세권으로 가거나.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이면으로 들어오면은 거의 필지 주거 지역을 하나를 사가지고 그냥 원룸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두세 개를 다 지주 작업을 해서 다세대로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새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사례도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자, 요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가 38평이에요. 3중 일반이라 용적률이 높겠죠. 근데 여기 이제 북도로가 있어서 이점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면적은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93평 정도 추정되고요. 이것도 2016년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2,350만 원, 약 8억 9,500, 거의 9억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바로 개발을 하셨고 2017년에 준공을 했는데 뭐 예상 공사 면적은 약 120평, 발코니 확장 이런 거 포함해서 평당 500만 원 잡으면 예상 공사비는 약 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 비용 2억, 그러면 약 17억 정도인데 대출이 등기상 6억 5천이 있으니까 내 돈은 10억 5천 가지고 이걸 개발하신 거고, 요거는 이제 1층에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상가랑 주택이랑 섞어서 지은 케이스고요. 이거는 이제 2020년 1월에 20억에 팔렸어요. 19억 5,500, 평당 5,130만 원에 팔렸고 3년 2개월간 세전 수익은 2.5억. 3년 2개월간 2억 5천 뛰게 하면은 야, 이걸 왜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거래는 된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요거는 이제 매수하신 분이 개인인데 대출 없이 그냥 매수를 하셨고, 제 생각에 아마 요거는 이제 전세도 좀 껴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실투자금은 좀 적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근생은 깔끔하잖아. 수익률이 얼마고 매각을 했을 때 얼마 남는다, 이게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월세가 아니고 전세도 있고 대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반전세도 있고. 그치, 이 임대차 계약서를 다 뜯어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나 이런 거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좀 파악이 힘든데 다중주택은 상대적으로 수익률 따지기가 쉬워요. 왜냐면 현장 임장을 해보면 원룸 개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치. 그걸 파악을 하고 대충 월세 시세를 딱 넣으면 사실 근생처럼 수익률 근사치가 딱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대지 면적이 작아요. 40평이 안 되잖아요. 근데 3종이라서 용적률을 높게 뽑아서 6층까지 한 건데, 이렇게 대지가 작은데 그 용적률이 높거나 아니면 준주거처럼 일조권이 없어서 다 이렇게 높게 올려야 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으로 다 활용할 때는 주차장법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건축법의 묘미를 좀 섞어서 하지 않았을까. 그 묘미가 뭔지 그건 이제 강의를 들어오시면 제가 그 묘미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또 걸어오다 보니까 화사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앞에가 탁 트여 있고 쾌적해 보이는데 딱 봐도 경계석 때문에 지적도가 보이죠. 이거 딱 봐도 도로 아니야? 사도죠, 사도. 사도로 딱 있고 안쪽에 들어가는 출입구고, 어떻게든 주차장을 넣기 위해서 평행 주차한데 즉각 주차한데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래도 땅을 굉장히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한 게 사도 폭 보세요. 여기가 북도로거든요. 사도 폭이 되게 넓죠. 한 8m 돼요. 그러네. 실제 메인 도로는 이제 서도로고 북도로를 사도를 껴서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을 최대한 덜 받는 필지를 잘 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 임장 오시면은 원룸 주택 세대수 어떻게 확인하냐,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방법은 많습니다. 전기 계량기를 보는 법, 수도 계량기를 보는 법, 보일러 연통 개수 세는 법, 우편함 보는 법 많죠. 그래서 이제 현장 임장 몇 번만 하면은 수익률 계산이 어렵지는 않아요. 뒤에 건 대지가 43평이에요. 그 다음에 3종 일반이니까 용적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임장머신 얘기한 대로 북도로가 있어서 3종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이거를 2021년 6월에 13억 5천에 매입을 하셨고 평당 3,140만 원. 이게 안쪽에 들어와 있고 도로 조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도 막 싸게 산 건 아니네. 그 다음에 바로 신축을 하셨어요. 예상 공사 면적은 105평, 평당 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약 8억 4천에 부대 비용
2억 6천 정도 하면 원가는 24억 5천. 거기에 대출이 지금 13억이 등기상 있으니까 내 돈은 약 11억 5천 정도가 들어갔다. 투룸이 5개, 원룸이 9개예요. 그래서 총 14개의 호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임대 시세 조사했을 때 수익률은 약 5% 중반대가 나옵니다. 내 돈이 11억 5천 들어간 거에 대한 게 아니고 총 원가 24억 5천 대비해서 전체 월세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실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얼마 받았냐, 건축주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얼마냐, 전월세 좀 섞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실수익률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감안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보니까 이제 그 주택가가 개발이 될 때 40평, 50평 이내, 그러니까 단독 필지로 주택 개발할 때는 뭔가 하나가 있어. 북도로가 있거나 입지가 되게 좋거나, 뭐 상가가 들어갈 만하다든가, 그치, 큰데 싸다든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이 싸다고 막 사면 안 되는 게, 그냥 땅 싸다고 샀다가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강동구엔 다중이 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 많네. 사실 여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천호동으로 가면 훨씬 많습니다. 강동구 다시 보여지는데? 이렇게 다중이 많을 줄 몰랐는데. 그 아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해인하우스를 잘 받으시라고 했던 거. 몇 차죠? 아까 15차였습니다. 혜인은 내가 볼 때 여자 이름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해 뜨겁잖아. 해가 이제 집안에 있다. 그래서 해가 안에 있으니까 혜인 맞잖아. 아니면 너무 많이 지어서 해가 어디든 든다 해서 해인이에요. 영국이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전성기 때 딱 요 골목 보면 전형적인 주택가에 듬성듬성 개발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나가면은 딱 대로변 있고. 요거까지요. 디자인이 똑같지 않나요? 건물 디자인을 보세요. 건물 디자인. 이건 13차네. 이분은 찐이다. 아까 그게 몇 차였지? 이제 준주거 지역에 있던 게 15차. 13 짓고 14, 15 짓고 이제 22차쯤 되니까 뭔가 디자인이 달라졌어. 약간 페이스리프트 된 거지. 그치? 그렇죠. 꾸준히들 노력을 하신다. 그럼 이게 뭐야, 자재는 똑같지만 이건 달라졌어. 그렇죠. 이게 지금 몇 년 차이로 지은 거야 이렇게? 한 2년? 2년? 네.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 원룸을 짓고 싶은데 예쁘게 잘 짓고 싶다라는 거랑 그냥 수월하게 잘 짓고 싶다라는 거랑 했을 때 그 후자를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동네에서 많이 지었던 분들을 건축물 대장을 떼서 컨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분들이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대관 업무도 잘 돼 있고,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이슈나 뭔가 이런 리스크나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주기 때문에 수월하게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업자분의 사례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대지 34평에 2종입니다, 여러분. 와, 34평에 2종이면 강동구라 하더라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연면적 64평이고, 이거를 2021년 9월에 9억 9천에 평당 2,920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 이거를 2021년 바로 신축하셨어요. 예상 공사 면적은 발코니 확장 이런 거 포함해서 약 한 80평 정도 받고요. 예상 공사비는 그 당시 한 750만 원 정도 보면 6억 정도, 부대 비용 1억 6천 하면 원가는 17억 5천. 거기에 이제 대출이 지금 9억 7천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7억 8천 정도 들어갔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임대를 이제 뭐 전세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에쿼티는 더 적게 들어갔을 걸로 추정이 되고, 여기에 원룸이 14개가 있습니다. 17억 5천을 넣어서 원룸 13개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5% 후반에서 한 6% 정도 보여지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 내 돈 뭐 적게는 한 5, 6억, 많게는 한 7, 8억 정도 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 한 3, 4층짜리 원룸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요즘엔 사실 전세 시장이 많이 죽어서 전세 보증금 레버리지를 많이 못 쓰는데, 만약에 시장이 좀 풀리거나 아니면 반전세도 많이 충분히 활용하면 내가 들어가는 돈은 좀 더 줄일 수 있고, 바로 매각은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근생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하면 그래도 한 3, 4년, 짧게는, 길게는 아까 봤던 것처럼 6, 7년 운영하시다가 이제 매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생은 엑시트가 돼야지만 사실 내 돈이 회수되면서 수익이 확 나오지만,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일단 내 자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들어가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벌어서 계속 이제 건물을 계속 사 모으는 이제 그런 형태도 괜찮고, 뭐 엑시트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뭐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시장이 풀리거나 했을 때 어쨌든 주거 건물도 이제 매각이 된다, 이런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분 등기를 저걸 떼다 보니까 대략 지금 이제 한 34차쯤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략 5년 동안 강동구에서만 한 30채를 하신 거죠. 야, 이거 이 정도면 그 강동구가 아니고 강악구 아니냐? 지금까지 보니까 이거 약간 강악구야, 그지? 관동구지? 관동구. 강동구가 난 되게 세련된 이미지로 생각을 했는데, 매력 있네, 강동구. 매력 있어요. 강남 4구잖아. 그렇죠. 그 당구도 3구보단 4구를 많이. 죄송합니다. 그 이제 이번에 볼 사례도 강동구에서 이름을 날리고 계신 업자분이십니다.